장듀페 천재들. 기존 미술의 구상 추상을 초월하는 아르브리 미술 사조의 창시자로 미셀 바스키아의 그룹이다. 60년대 프랑스의 화가 장 듀페는 부유한 포도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미술을 좋아했지만 가업을 물려받아 파리에서 포도주 사업을 하며 미술 애호가로 지냈다. 이후 파리에서 전통주의 미술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림 그리는 재능을 나타냈지만 완성된 작품을 하기에는 미흡해 1930년까지 포도주 장사로 생계를 꾸렸다. 1940년부터 파리 아카데미 줄리앙 미술학교에 다녔지만 배울 것이 없다며 곧 자퇴하고 전 예술가 그룹 파리파에 합류한다. 듀페는 여기서 여러 화가들로부터 미술 이론과 실기를 보고 들으며 본격적으로 미술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945년 첫 개인전도 연다. 1947년경부터는 유일 신앙이던 캐톨릭의 이중성에 실망해 반교회 반사회적 작품을 시작한다. 1950년대 듀페는 파리를 떠나 방스 지방에 머물며 자연 속의 나무, 돌, 모래 같은 재료를 니스와 악교로 붙여 추상 표현주의적 조소를 시작했고 거칠고 투박한 표의적 이미지도 실험했다. 또 아스팔트 에메일션 도료로 벽과 바닥에 비정형성으로 칠하는가 하면 평면에 신문, 벽돌, 금붙이 등 잡동사니를 무질서하게 쌓는 아상블라주 작품도 하는 등 자신만의 작품 패턴을 실험한다. 1962년경부터 듀페는 어린이와 정신병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순수한 심리와 그들의 그림을 깊이 연구해 아르브리 기법을 창조해 정신적으로 병든 인간의 영혼을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했다. 아르브리라는 미술 기법은 야수적 또는 마이너리그의 미술 기법이라는 뜻으로 익히지 않은 날것, 가공되거나 치장되지 않은 서툴고 노골적이며 원초적이고 자연 발상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 미술, 비공식 미술을 일컫는다. 듀페는 원시 미술이야말로 무류의 원초적 인간성을 가감없이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가운데 그런 인간의 우아함이나 존엄성, 권위 같은 전형적인 면모는 원천 무시했다. 그림은 정중하고 아름답게 장식해야 한다는
화단의 대가 르누아르의 교훈을 정면 반박하면서 그림은 동심의 영혼을 순수하게 따라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하고 편집증적이고 미완성적인 드로잉이나 조소작품들을 보란듯이 세상에 내놓는다. 그는 거리의 아웃사이더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크로스오버 등의 기법을 통해 전통 미술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유분방한 즉흥성과 생명력을 화폭에 담았다. 이어 뒤편은 캔버스나 벽에 그림을 그릴 때 우룰루프라고 하는 무질서한 낙서기호를 만들어 그래피티나 두들 등 다양한 거리의 미술에 사용한다. (1962년) 본격 시리즈 작품이 나서는 우룰루프는 프랑스어로 외치다, 울부짖다, 늑대를 가리키는 합성어로 동물적, 원초적 에너지를 상징한다. 뒤편은 정적인 평면화부터 동적인 이미지인 회화, 스케치, 조각, 영상물 등 다양한 형태의 우룰루프 시리즈를 제작한다. 청색, 적색, 흑색의 자유분방한 선들이 증식하는 세포처럼 생명체로 승화하는 형상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관람객의 무의식과 연결된 이 선들을 따라가면 어떤 인물이나 형상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 같은 판타지도 경험하게 된다. 쿠쿠바다 공연에서 이 우룰루프 시리즈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쿠쿠바다는 패션과 퍼포먼스예요. 입체와 평면, 가면, 오브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예술인데 곧 움직이는 그림, 공연이다. 장 뒤편은 발포 폴리스티렌이라는 재료를 써 조각을 직접 만드는데 이 조각으로 의상을 제작해서 배우들이 입고 공연한다. 이 쿠쿠바다 공연은 미술관이 아닌 거리의 대중과 만나면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 쿠쿠바다가 장 뒤편의 우룰루프 시리즈를 살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다. 이어 장 뒤편은 석판 위에 고체덩어리를 잘게 조각내고 에나멜 페인트로 평평하게 다져 기하학적 포럼을 창출한다. 또 그 그로테스크와 자연스러움의 이율 배반성을 동시에 도출하는 등 우룰루프를 종합예술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어 다양한 고체 등을 활용해 임프린트, 석판화 등의 기법으로 지형학, 재질학, 재료학 등의 세부 기능을 실험하면서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것, 그 상태에서 생명의 존재, 뇌의 풍경, 우주적 원리를 습득해 작품에 적용한다. 이때 제작한 석판한 시리즈는 이 코를 푸는 사람, 커피 그라인더, 전화의 고통 등이다. 또해서 그 다양한 자연적 진료에 집중한 이 시기는 그 아르브리
독자화법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듀비페는 아르브리 기법으로 흑백과 유리섬유로 만든 대형 조각을 여러 개 제작한다. 1960년대 들어서는 아르브리의 음악적 작곡, 건축, 환경 조성의 유기성도 실험한다. 듀비페는 아웃사이더의 대사제라는 그로테스크한 자신의 초상화도 제작한다. 그러나 이 초상화는 발표되자마자 파리 시민들과 노트르담으로부터 불쾌하고 조잡하고 기이하고 신성 모독적이고 키치라는 평가를 들으며 큰 논쟁에 휩싸인다. 듀비페가 캐톨릭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려고 그 기이한 추상을 그렸는데 뜻밖에도 노틀담이 참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어렵지 않게 이룬 것이다. 성스러운 대사제의 기이한 조상뿐만 아니라 그의 아파트 그림도 문제를 일으킨다. 듀비페는 파리의 아파트먼트의 반자연적, 비도시적, 반정서적 배열을 꼬집기 위해 자신의 대형 캔버스에 기울고 틀어진 아파트들을 우스꽝스럽게 늘어놓는다. 건축의 무결성이나 정형성, 미술의 원근법 등을 무시하고 하늘, 사람들, 공간, 길들을 무질서하게 배치한다. 이 난잡한 역설적 그림을 본 평자들은 듀비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기 이른다. 그러나 듀비페는 흔들림 없이 미추나 선악, 우열의 경계선을 부정하고 권위적이고 자기적인 작품도 거부하면서 평생 창조적이고 참신한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한다. 그 독자적 작품혼이 장 듀비페를 전통 미술에서 벗어난 프랑스 현대 미술의 리더, 최후의 파리 예술가 앵포르멜의 선구자로 추앙받게 만들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제임스 톰슨 빌딩 전면에는 듀비페의 서있는 야수의 기념비라는 대형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미국에 소재하는 듀비페의 세계의 기념비 중 하나로 동물과 나무, 건축 양식 등을 표현한 높이 약 8.8mm에 달하는 대형 조각이다. 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장 듀비페의 작가관에 따라 이 작품은 누구나 만지거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듀비페는 그래피티의 천재 장 미셀 바스키아가 구루로 떠받들 만큼 추앙했던 작가이다. 미셀 바스키아는 장 듀비페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또해 바스키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천재 키스 헤링은
장 DB페이에 큰 동질감을 느낀다고 했다. 언젠가 나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장 DB페이의 이미지를 보곤 경악했다. 그와 내 이미지는 거의 동일했다. 이혼한 자칭 DB페이의 후계자가 되어 그의 그림들을 모조리 섭렵했다. 기세랭의 아이들 그림 같은 자유롭고 해맑은 동심이 깃든 작품은 사실상 DB페이 작품이다. 현대미술과 자크 빌링을레는 1975년 개인전을 앞둔 어느 날 산책길에서 장 DB페이 카스틸라의 풍경 3색 구역이라는 DB페이의 전시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그에 매료되어 DB페이에게 편지를 보내 기화의 포스터를 저희 작품에 응용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내용을 써보낸다. 당시 DB페이의 낯설고 참신한 그림들은 작품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이에 흔쾌히 허락한 DB페이와 자크는 이후 교류를 나누며 현대미술의 확장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도 한다. 특히 자크 빌링을레는 장 DB페이와 꼴라주와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인 아상블라주 장르의 감명을 받아 아상블라주 작품에 전착하게 된다. 현대 들어 쿠바에서 뉴욕, 파리, 북해의 니알레 순두까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철도길이나 빌딩, 담장, 자동차, 거리, 학교, 나체, 심지어 사막이나 얼음판에 그어진 각양각색의 낙서들을 모두 장 DB페이의 우룰루프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붉은 선열이 뚝뚝 떨어지는 생미술을 위성과 최면과 고정툴로 점철된 관념 미술에서 해방시킨 캔버스의 파티잔이다. DB페이는 낯선 아르브리 화풍 탓에 기성 화단으로부터 무의미하고 턱없는 장난이라는 혹평도 받았고 아웃사이더, 이단아, 사고뭉치로 지탄받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비평가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기반한 현대적 기법으로 꾸밈없는 인간상, 세상사의 참모습을 그려낸 팝아트의 천재로 DB페이를 평가한다. 장 DB페이는 어린이나 정신병자들 그림을 깊이 관찰하면서 그들의 작품들을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회적 명성, 경쟁, 소속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진정성 갖춘 창작력과 작품이다 등으로 평가하면서
자연에 가까운 본능적 창작 행위로 정의한다. 비평과 아르브리만은 주류 문화는 제반 예술의 발전적 질량을 흡수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디비페의 창작 의지는 이런 문화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성을 지녔다 하고 평가한다. 디비페는 1951년 한 강연의 호스트로 나서 참석자들로부터 비주류 미술을 고집하는 이유와 반문화적 성향의 동기를 묻는 질문을 받자 그래 발 앞에 있는 것을 보세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문화를 이론적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연스러운 실체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의미다. 장 디비페는 예술이 제도권 안에서 화려한 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갈라진 틈, 반짝이는 자갈, 이름 없는 불 등의 태초의 자연이 만든 사물들이 진정한 예술인이만큼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라며 원시예술의 가치와 일상성을 강조한다. 곧 의식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의식적 자연이 예술의 모태라는 의미다. 디비페는 지독한 패티시스트였다. 첫 부인이 자신을 한정신 나간 환장이라고 통박하며 가출하자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 릴리라는 첩을 얻는데 릴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초상을 사실주의 화풍으로 정성껏 그리는가 하면 그녀와 똑같은 붕어빵 인형을 만들어 투야장천 끼고 살았다. 디비페의 자신의 작품과 여자에 대한 편집종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피카소와 잭슨, 폴록 등의 표현주의 대화들은 처음엔 디비페의 그림들을 거리 낙서로 폄하했으나 차츰 그의 아르브리의 패러독스적 내면을 보면서 그의 작품을 독창적인 추상 표현주의로 높이 평가했다. 현대적 그래피티의 창발자 기세링과 미셸 바스키아는 디비페의 아르브리 우룰루프에서 강렬한 모티브를 구해 독자적 두들과 그래피티를 구체화시킨 디비페의 직계 후손들이다. 현대 들어 디비페와 그의 미술은 페프문화, 팝아트, 거리문화, 현대적 표현주의 창시자, 선험자, 공로자로 비평가들로부터 칭송된다. 디비페의 대표작은 괴상한 코뚜레를 한 암소, 당나귀를 탄 베두인족 등이 있으며 미술 시장에서는 현재 1000만 유로를 상회하는 작품도 나왔다. 예술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진정 원시적이며 빵을 갈망하는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이다.
빵이 없다면 굶어 죽겠지만 예술 없이는 무의미해 죽는다. 듀뷔페. 천재장 듀뷔페는 최후의 파리와 같다. 프랑스 회화는 듀뷔페 이후 별반 변화가 없었다. 데이비드 호크님. 세계 미술사에서 듀뷔페는 흐름의 변곡점에 서 있었다. 데이비드 호크님. 듀뷔페 없는 미술 교과서는 도표에 불과하다. 프랑스 교육부. 장 듀뷔페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